스테크에서 FA로서 이제 제슨과 인베디드 플랫폼의 이제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솔루션 컨설팅, 그 다음에 양산 개발 단계에서의 그런 문의나 이슈에 대응해드리고 있는 이게 오프라인 행사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FA로서 그런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슨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오린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제슨 제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서도 이제 한문 전문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엣지 컴퓨팅에 활용되는 인베디드 제품으로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형, 저전력의 컴팩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GPU 카드로 만드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PC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러한 소형으로 만들어야지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제슨 제품이 가장 큰 타겟으로 하는 시장 두 곳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하고 AI 딥러닝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앞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슨 AJAX 오린 하이엔드급이죠. 그 다음에 오린 NX, 오린 나무, 미드 엔트리급 순서대로 출시될 예정이고, 저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장표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팩 5.1이 나오면서 오린 NX도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은 폼팩터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이엔드급에서 이런 699핀으로 되어 있는 P2P 타입, 그 다음에 소딤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엔트리급하고 미들급에서는 소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자비어나 나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급의 제품은 699핀으로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딤 타입은 소딤 타입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기존에 제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개발한 리소스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어 NX를 기존에 개발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재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뭐 나노나 오린 나노도 동일합니다. 근데 오린 NX랑 오린 나노가 나오면서 크게 바뀐 부분이 이제 온보드 스토리지 eMMC가 빠지면서 OS를 설치하고 부팅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SSD를 꼭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품을 이제 고르는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 팁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제슨 모듈 스펙을 보시면 AI 퍼포먼스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을 하는 GPU와 딥러닝 엑셀레이터 DLA에 대한 성능 이론 수치를 계산한 수치인데요. 지금 보통 제슨 그러니까 딥러닝을 훈련할 때는 보통 플롯 32에서 많이 훈련하시죠. 근데 이제 추론, 엣지 컴퓨팅에서 하실 때는 양자화나 어떤 경량화를 통해서 전이학습을 하는 게 거의 이제 권장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팔 데이터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산 수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스펙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스펙을 보셨을 때 이게 실제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는 아시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는 방법은 제슨 벤치마크라고 구글링을 하시면은 엔비디아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실제 유명한 신경망 모델을 실제로 추론했을 때 몇 프레임으로 처리하는가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딥러닝 훈련할 때는 사실 실시간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추론을 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뭐 30프레임으로 처리할지, 60프레임으로 처리할지, 120프레임으로 처리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시스템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뭐 하나 쓰실 수도 있고 병렬로 뭐 3, 4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수치로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린 나노가 엔트리급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SoC 쪽을 보시면은 뭐 CPU나 GPU 코어 개수라든가 아니면 클럭 속도, 그 다음에 딥러닝 엑셀레이터 같은 그런 가속기의 존재 유무 등이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SoC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앞에서 이제 나왔던 뭐 딥스트림 SDK라든가 아이작 SDK, 리바 SDK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이유는 보통 딥러닝 훈련할 때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훈련을 하시겠죠. 그런 GPU를 활용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인베디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CPU, GPU 외에도 딥러닝 엑셀레이터, 비전 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다른 뭐 칩 제조사 같은 거에 NPU, TPU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될 거고, 그거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칩 제조사에서 그런 SDK는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의 이제 그 제슨 모듈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칩 제조사들과 다르게 메모리, 스토리지, SoC, PMIC, 이더넷 컨트롤러 이러한 여러 가지 컴퓨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 모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품의 소싱,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시트에 대한 스터디, 스키매틱 디자인,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과 비용, 인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상품화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실 때 인터페이스 부분만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PCI,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PC에서도 사용하는 포트들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인베디드에서 사용하는 WiFi CSI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활용되고 있고, 오디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통신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USB나 이제 P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하고 인터페이스 버전하고 이제 포트 수, 레인 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모자르다고 하시다면은 뭐 허브 칩이라든가 브릿지 칩 이런 것을 또 통해서 확장하시거나 다른 인터페이스로 컨버팅 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DP하고 HDMI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메라 스펙에 따라서 이제 뭐 레인수나 그 레인수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 대수, 전체 대수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 옵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최대 전송 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cm 혹시 뭐 1m 이상의 이제 뭐 카메라와 거리가 생기게 된다면은 뭐 LVDS라든가 HDMI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로 컨버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신 쪽 핀 같은 경우에는 멀티퍼포즈 IO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GPIO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통신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엔비디아에서 핀먹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엑셀 시트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기능을 선택해서 손쉽게 수정해서 커널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나 히트싱크 같은 것도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크게 전압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부팅 시퀀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프로덕트 디자인 가이드라는 문서는 각 제슨 시리즈마다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부팅 시퀀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드를 개발하시고 나서 처음에 부팅 안 된다고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열의 9은 부팅 시퀀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처음에 보드에서 전원이 들어오고 전압 레일이 안정화된 다음에 부팅 프로세스가 시작돼야지 제스는 제대로 부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타이밍이 맞지가 않다면은 이제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MCU를 사용해서 타이밍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레퍼런스 디자인에 보시면은 그런 타이밍을 제어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회로를 구현해서 타이밍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PCI 보시면은 이제 뭐 4레인 있고 1레인 있고 뭐 2레인, 1레인 두 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4레인은 기본적으로 SSD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레인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모듈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레인 경우는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올인 NX를 뭐 2대로 세팅을 하신다고 했을 때 한쪽은 루트포트, 한쪽은 엔드포인트로 활용하셔가지고 클러스터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트리 쪽에서 보통 포트 활성화나 간단한 옵션 같은 거는 수정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기가 버전의 USB 포트가 3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뭐 필요에 따라서 포트 수를 늘리시려면 허브 칩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뽑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제스는 플래시를 하실 때 포스 리커버리 모드에서 플래시를 하셔야 되고, 그 포스 리커버리 통해서 특정 USB 포트 통해서 플래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모드 온리로 포트 구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호스트 모드나 디바이스 모드로 스위칭 할 수 있는
OTG 포트로 구현해서 하실 수 있고, 이런 회로들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덕트 디자인 가이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가이드 보시고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S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카메라 개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PH와 CPH 버전에 따라서 데이터 레인 핀 설정도 다르고 대역폭도 다르기 때문에 그 카메라 지원 스펙에 따라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카메라 같은 경우에 디바이스 트리 파일도 옵션 자체가 너무 많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개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거나 이제 제스는 처음 적용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레퍼런스 있는 카메라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서드 파티 카메라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샘플 코드가 소니랑 옴니비전 위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칩 제조사의 센서를 활용하셔야 한다면 아무래도 그 칩 제조사의 도움을 얻어서 뭐 드라이브 소스 코드를 얻거나 아니면 개발하시거나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핀먹스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그냥 기능 선택을 HDMI로 하느냐, DP로 하느냐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통신 인터페이스 쪽 아니면 GPI로 사용하느냐는 이런 핀먹스 테이블에서 기능을 어떤 GPI로 쓸 거냐 아니면 iSQLC로 쓸 거냐 뭐 UART로 쓸 거냐 기능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버튼을 누르면 이런 DTSI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그냥 부트로드에 올려서 플래시 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기능 옵션이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GPIO를 활용하실 때 이제 뭐 샘플 코드를 어디 레퍼런스 검색해서 얻으시면은 뭐 보통 자비어 NX나 아니면 뭐 나노 이런 게 나올 텐데 그 제스는 시리즈마다 GPIO에 대한 베이스 넘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베이스 넘버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아마 제대로 동작이 안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베이스 넘버를 확인하셔서 해당 GPIO가 맞는지 원하고자 하는 GPIO가 맞는지 확인해서 계산해가지고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비어 NX하고 오린 나노, 오린 NX는 히트싱크를 동일 폼팩터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뒷부분은 뭐 이제 자비어나 오린 NX, 오린 나노 핀 매핑에 대한 부분 이제 참고하시라고 넣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트리라든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커널 빌드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 나중에 어차피 이 자료들은 다 공유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료 보고 커널 빌드 하시면 손쉽게 하드웨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커널에 포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